제가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아, 요새 오픈스택 책이 좀 별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픈스택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픈스택 책을 가지고 스터디 그룹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삽질 이야기랑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을 참여하셨던 두 분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터디 그룹 소개를 하고 왜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스터디 그룹의 이름이 레드햇 오픈스택 17 저자 직강 플러스 스터디 그룹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서 스터디 그룹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30분이 넘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분만 딱 받고 나머지 20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봤죠.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5월 중순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이러면 되게 다들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1주차하고 마지막 주차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서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주차부터 5주차 때까지 온라인으로 매주 이제 저자 직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6주차 때 그룹별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7주차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공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30분이나 되는 분들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해봤는데, 오픈스택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사람들이 늘 항상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5가지를 제가 추려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OVN, 오픈 버추얼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새. 그래서 그걸 한번 파헤쳐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OVN 가지고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을 때 컴퓨터 노드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옥타비아를 살펴보고,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과정과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을 알면 오픈스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새는 오픈스택 환경이 전부 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룹 미션 과제를 5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픈스택 책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오픈스택 하면서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직접 집필하고 편집해가지고 셀프로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자, 함께 책을 만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니까 이거 책만 보고 따라하기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스터디 그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오픈스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많이 모였어요. 되게 거의 30분 꽉꽉 채워가지고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그룹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룹별로 미션도 다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룹별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어요. 갖고 그러고 나서 4번 동안 온라인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4번의 온라인 모임을 하고 나서 마지막 주차에는 저희만의 작은 발표회를 했어요. 사실 저는 성대한 발표회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은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해주실 이 2분이 이때 같이 함께 발표를 해주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로 제가 이렇게 모셔왔고요. 자, 여기서는요,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슬라이드만 몇 장 한번 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트리프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트리프로가 오픈스택을 가지고서 오픈스택을 서비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언더클라우드가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위한 오픈스택이고 여기 있는 애들이 서비스로 설치되는 오픈스택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운영체제 설치하고 서비스 설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17회에 와서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먼저 설치가 되고 잘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서비스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X라고 쳐놓은 거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17로 오면서 없어진 애들 요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 2주차 때는 사실 오픈스택 하려면 하드웨어를 엄청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조금 더 잘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하드웨어를 델 EMC 직원은 아니지만 이 사진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한 설명을 드릴 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게 원진이 있고 이게 텐진이고 이게 40진익입니다. 2주차하고 3주차 세션에서는 이제 실제로 서버에다가 오픈스택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포 서버에 있는 패키지를 디렉터가 가지고 컨트롤러 노드에다가 보내서 컨트롤러 노드에 이제 오픈스택이 설치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드웨어 서버 그림과 함께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오픈스택 하면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네트워크이고 2번째가 스토리지거든요. 근데 스토리지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토리지를 좀 잘 확인해 보고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지 종류를 여기다가 제가 좀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고 그 다음에 요런 스토리지를 연동을 할 때는 반드시 스토리지 서포트 매트릭스에 들어가셔서 오픈스택하고 잘 연동이 되는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다 했으면 인스턴스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테넌트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경우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픈스택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테넌트 네트워크는 테넌트 네트워크랑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차이는 다들 아시죠? 모르면 검색 엔진에서 찾아보는 걸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이 모두 마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발표 자료들은
제 개인 블로그에 전부 다 공유를 해서 저희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도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스터디에 참여를 했던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단 이틀, 이제 초심자의 트리프로 배포기를 발표하게 된 당국대학교 빅데이터 정보 정보인프라팀의 이대하라고 합니다. 일단 교직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이 학교 교직원으로서 서버 담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서버랑 스토리지 운영 관리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 렉마운트랑 이제 케이블 포석까지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ISMS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ISMS 심사 받을 때마다 서버 패치하고 취약점 공고 조치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투자, 검수 업무까지 이제 장비 예산 받아서 투자 받고 그리고 업체들 견적 받고 내고하고 이런 업무까지 이제 다 해서 학교 서버 관리자는 이제 안 하는 거 빼고는 다 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속칭 이제 학교 교직원이라고 하면은 뭐 꿀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러시는 분들 있으셔갖고 한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서 약간 악재와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은 악재는 구독형 라이센스가 계속 증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넷플릭스가 시작되면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는 게 악재고요. 근데 호재라고 하면은 오픈스택과 같이 좀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능력자분들의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많이 있어갖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제가 학교에서 축제하는 거를 이제 부스를 찍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제 주류 판매 부스인데 오픈스택 인스턴스 부스 해갖고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스택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이려고 했던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GUI 기반의 이제 이제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나스하고 네트워크를 썼는데요.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PF 센스를 썼고 이제 스토리지는 이제 트루나스라고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써서 했고요. 하게 된 이유는 이제 CLI 환경으로 패키지 설치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디버깅 하는데 이제 그런 CLI 환경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GUI를 써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스택 커맨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능한 야물 파일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 야물이 되게 좋은 게 이 학교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다 이제 다단위로 돼 있어갖고 한눈에 봐도 딱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은 실수가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통신이 어떤 거는 보안상 이제 제한하고 이제 뚫어줘야 되고 하지만은 전 테스트니까 모두 다 열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역폭을 이제 상당히 넓히려고 서버 본딩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키보드를 이제 화끈하게 치는 편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이제 화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좀 생각해 가면서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미지를 몇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구성도는 이렇고요. 인터넷으로 받아서 이제 PF 센스 2대를 이중화시켜서 HA 구성하고 밑에 이제 시스코 스위치를 트렁크로 이더 채널로 구성해서 가능한 한 대역폭을 넓혔고요. 그래서 이제 PF 센스에서 제가 필요한 네트워크를 쭉 생성해서 이제 내려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다 받아서 이제 VLAN으로 받아서 태깅해서 받아서 가져오면 되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레포랑 디렉토리 서버는 프록스목스라는 이제 오픈소스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다 올려놓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스택을 배포할 서버에는 KVM 2대를 설치해서 이제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이제 짜잘짜잘한 글귀들은 제가 이제 하면서 적어놨던 건데 그냥 이제 편집하지 않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행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두서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총 3일 걸렸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날에는 제가 렉도 꽂고 이제 2일짜리 렉 들어가고서 서버 들어서 꽂고 설치하고 레포랑 디렉터 서버 구성하고 그게 하루가 걸렸고요. 두 번째 날에는 언더클라우드 배포하고 오버클라우드 배포하고 클라우드 이미지까지 업로드하는 걸까지 그게 하루가 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이제 인스턴트 생성하고 핑 딱 때려서 잘 나가는 순간 이제 기쁨의 이제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저희 이제 스승님께 메일도 보내고 다 잘 됐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 이제 오픈스택을 16년도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쉬워졌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로 쓰는 거라고 하면은 뭐 굳이 뭐 문제 생기면은 그걸 뭐 수정해서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아예 밀고서 새로 올리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이 배포도 되게 빨라졌고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이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가 되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들이 되게 컴팩트해지고 내가 세부 설정 들어가서 뭐 이렇게 조율할 필요 없이 야물로 쫙 하면 되니까 제가 만약에 커맨드 실수가 좀 나더라도 이걸 수정 보완할 대책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IAC라고 해서 인프라 애저 코드 해갖고 뭐 테라폼, 앤서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픈스택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혼자라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와 강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즘같이 구독 경제가 범람한 시기에서 이제 마른 대지의 이제 마른 빗방울 같은 소중한 강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리님께 7주간 이제 경험 많이 녹이신 이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픈스택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스터디 참여 스토리에 대해서 삼성전자 문성업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메모리 관련된 솔루션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문성원입니다. 이번에 오픈스택 그 트리플 기반 구축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분석한 내용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스터디 그룹 하는 거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년 만에 이제 참여하는 거라 가지고 하는 김에 좀 몸풀이 겸 해가지고 이제 오픈스택을 다시 한번 설치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실제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로 이제 다양한 이제 조원들 분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원래 다들 OVN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고르는 순서가 두 번째다 보니까 앞에서 먼저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순위로 해서 했던 이제 트리프로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스터디 그룹의 미션으로 해가지고 조별 과제를 진행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스터디 그룹 하면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자주 보셨던 화면일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언더 클라우드를 깔고 그 위에 오버 클라우드를 깔아서 이제 오픈스택을 동작시키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픈스택 설치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쉽게 설치된다고 그냥 진짜 쉽게 설치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트러블 슈팅들이 필요했고 그 트러블 슈팅을 하는 거를 이제 조원들끼리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공유를 해가면서 빠르게 공유를 했고 각자 이제 트러블 슈팅하면서 성공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런 노션이라던가 블로그 통해서 공유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조원분들의 이제 다른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완성을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조원들께서 좀 중간에 사고도 있기는 서버가 완전 죽어버리는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은 모두 이제 이렇게 오픈스택을 설치를 해서 띄우는 것까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조별 과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쿠버네티스인데 이제 쿠버네티스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지금 여기 보이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컨테이너로 해서 올라와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와서 파드맨을 통해서 동작을 하는지를 분석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오픈스택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일일이 까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각각 조원들마다 담당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고 저는 이제 신다 쪽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제 각각 조원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난 내용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이제 트리플 O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단 컨테이너 관련돼서 이미 앞선 프로젝트, 그러니까 콜라 프로젝트에서 잘 컨테이너된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컨테이너들이 다 콜라 컨테이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테이너들의 그 엔트리 포인트를 다 볼 때마다 전부 다 콜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참 뜯어보기 쉽지는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도 이제 오늘 다다음 아마 세션일 거예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콜라 앤서블 관련된 거에 대한 발표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콜라 앤서블이 동작을 하니까 트리프로도 이거를 이제 앤서블 대신에 오픈 스택을 써서 배포를 했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맨 처음 기대하기에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뭔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쓸 것 같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픈스택하고 비슷한 환경을 위해서 호스트 네트워크를 썼었고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노바 쪽에 대해서만 이제 호스트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추측을 해보았을 때는 신더 같은 경우에는 NFS에 마운트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 만들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하는 작업들만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서 NFS로 마운트를 하면은 오케이인 상황인 건데 컴퓨터 쪽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시에 이거를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마운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더 볼륨을 이제 호스트 네임스페이스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각 파드들이 그 마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호스트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인접하는 파드에 영향이 가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겠구나라고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했었던 내용들, 짧게나마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느꼈던 소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티를 이제 팩스택으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오픈스택 이제 스터디 그룹 자주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스터디 그룹 참여할 때마다 그때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신선한 배포 방식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별 그룹을 과제를 하게 되면 이제 스터디 그룹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이런 이제 조별 미션들 같은 게 부러질 때가 많아요. 이제 다들 바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내용을 빨리빨리 공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주셔가지고 의외로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돼가지고 좀 이제 약간 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런 이제 스터디 그룹을 이제 만드시고 이제 주관해 주신 이제 나리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오픈스택 스터디 그룹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